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초 수학 때문에, 이놈의 기초 수학 때문에 자꾸만 발목이 잡히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발목 안 잡히게끔 어떤 출발점을 제시해드리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수학이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선다, 두렵기도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전기 수학과 더불어서 전기의 개념을 익혀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을 제시해드리는 어떤 예시 그리고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제목에 기초 수학은 질서가 중요하다고 아주 진부적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그 중에 바로 기초부터 어려워하는 이유, 전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시를 바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전기 기초 수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전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잘 안 풀리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 확장되는 내용들이 잘 안 풀리는 이유, 수학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목이 많이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이할 거예요. 자, 여기 55옴 있고 L이 주어졌네. 직렬배로 있고 주파수 주어졌고 역류를 구하라고 하네. 오케이. 그러면 저항으로 나타냈고 여기도 리액턴스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XL은 오메가 L이니까 여기가 2파이 FL로서 표현이 될 거다. 제가 그냥 여러분이 풀이하는 형식으로, 손풀이하는 형식으로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가 50Hz니까 오케이, 2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L 값이 200mH, 200mH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계산기를 탁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62.8 나와요. 62.8 나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옴이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XL 값을 구했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률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라는 공식은 내가 알았어. 저항값이 여기 55이라고 돼 있으니까 임피던스 이렇게 하고 임피던스가 뭐였더라? 임피던스는 이거지. 임피던스는 루트의 아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럼 저거는 루트의 R이 50이고 XL이 62.8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51제곱 곱하기 62.8의 제곱 분의 분자에 뭐가 들어갔더라 하면서 50 여기 있다. 자, 50 이거를 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바로 0.623이 나오더라. 0.623. 근데 역률인데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하니까 62.3인가? 이렇게. 자, 이렇게 62.3%를 도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의 순서를 보게 되면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요? 이거 괜찮나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자, 논리의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논리대로 쭉쭉쭉 풀어나가긴 했지만 그 순서를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지를 다시 봤을 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풀어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의 순서를 조금 이상하게 가져가도 정답은 도출되죠.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풀이했다가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헝클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학습하고 공부해도 수식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사한 유형이나 확장되는 내용을 만났을 때 절대로 이러한 논리를 다시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나조차도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그리고 설령 내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좀 어려웠어. 이 과정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좀 어려웠어.
그러면 다시 복습할 때 그 수식을 보면서 아 여기서 1로 갈 때 조금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 하는 거를 몰랐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막 이러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폴더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논리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챙기고 가셔도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가 붙을 것이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질서 있게 수식을 작성했을 때 그 문제가 온전히 나의 것을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이하나 보세요. 제가 자, 기초 수학을 어느 정도 배웠고 전기 개념을 어느 정도 배웠어요. 시작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요. 두 번째 풀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수식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어떤 논리 순서가 잡히고 어떤 폴더링이 잡힐 것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문제를 일단 읽어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역률 구하라고 하네. 늘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역률. 그러면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논리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세요. 오케이, 이건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R과 L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주파수까지 주어졌으니까 뭔가 이 임피던스를 풀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 임피던스 풀어내면 우리 이거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왜 XL이냐면 여기 L 회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자에는 저항 R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저항 값을 알려줬구나. 그 다음에 XL 값인데 아직 XL 값은 없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저항을 알려줬으니까 알고 있는 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에 50의 제곱 더하기 XL은 아직 몰라요. XL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은 50 그대로 써주죠. 여기까지 도출한 거예요. 자, 그럼 논리의 과정 중간 점검 해보면 요게 XL만 구하면 사실상 코사인 세타 끝이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XL을 어떻게 구하지? 바로 써주세요. XL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XL 어떻게 구하지를 써주는 겁니다. XL은 왜? 우리가 역률은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역률을 썼잖아요. 이제 물음이 바뀌었죠. XL은 어떻게 구하지? XL 어떻게 구하지? 자, XL 공식이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오메가 L이 있구나. 근데 잘 보니까 이 오메가라고 하는 식은 2파이 F로 쪼개졌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 이렇게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파수 값을 알려줬어. 그러면 2파이에다가 F가 50이잖아요. 50. 그 다음에 L 값이 뭡니까? 여기 200 주어졌네요. 근데 200 미리 헬리니까 이 밀리는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값이 도출이 될 텐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62.8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L은 62.8옴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과정에서 62.8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62.8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게임 끝나겠네. 그럼 이제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에, 자, 다시 여기서 루트에 저항이 50이었고 50의 제곱 더하기 XL 값이 62.8이라는 거를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62.8을 해주고 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분자에는 50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50. 그럼 이걸 그냥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기가 하겠죠. 이거 계산하면 0.623이 나와요. 0.623.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물어본다면 100을 곱하는 거니까 0.623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것은 62.3%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서 풀이했던 거랑 여기에서 풀이했던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논리 전개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논리 전개를 가져가도 되죠. 하지만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우측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뭐 첫 번째 과정에서 코사인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엑셀이 무엇일까? 엑셀을 구했으니까 마지막 결과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잖아요. 물론 여러분 물론 그거 미과는 전혀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복습할 때 정말 좋고 해설 영상을 보거나 어떤 해설지를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좀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수식에 질서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잘 끌어냈어. 근데 엑셀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엑셀을 어떻게 구하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엑셀이 오메가 L이 되는 과정을 잘 모르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모르네. 그럼 이거를 잠깐 체크해 놨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영상을 보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내가 이 과정에서 부족했구나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습할 때 이 과정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오메가는 또 뭐였더라? 오메가는 2파이 F였지.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 정연하게 질서를 부여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알고 모르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여기서는 문제를 틀려도 내가 어떤 걸 몰라서 틀리는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전체를 다시 해야 되고 여기에서 틀린 거는 다시 역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여기서부터는 몰랐구나. 여기만 복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면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수학을 공부하시거나 전기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가주세요. 그래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까지 가셔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전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맛 한번 들리면 정말 푸는 재미가 생겨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학창 시절이든 대학 시절이든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께 막 문제 모른다고 질문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요. 선생님, 저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사람과 선생님 제가 여기 1번 풀이 여기까지 해봤고 근데 2번 풀이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어떤 경우가 선생님한테 혼났죠? 야, 너 무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내던가요? 아니죠. 야, 너는 성의도 없이 그냥 이거 딱 던져주고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이런 말씀 들으셨던 경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어떤 부분을 모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아는지, 즉 메타인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정말 가볍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렇게 풀면 느릴 수 있습니다. 얘보다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이고 오래 남길 수 있는 나의 몸에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일단 재밌어요. 풀이하는 게 깔끔하게 예쁘게 쓰는 거 연습.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되면 결국엔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중간중간 막 생략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하세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이걸로 돌아가는 거랑 그냥 이걸 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 반복 드리면서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초 수학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에 반드시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기 공부를 즐겁게 그리고 보다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